가장 불쌍한 국가. 어느 외국 작가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장 불쌍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 그것은 1등만 기억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1등만을 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작가의 세계도 1등만 상금을 주고 2등부터는 전혀 상금 없이 그냥 수상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작가들은 많이 고민한다고 한다. 몇 년 동안 쓴 작품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등단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은 1등만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대표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외국에서는 1등만을 기억하진 않는다. 그리고 2등, 3등도 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꼴찌를 했더라도 전원 참여한 것에 의의를 두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스포츠를 싫어한다. 1등만이 상금과 명예와 돈을 거머쥐는 시스템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포츠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나뉘어지고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생활고에 봉착해 너무 슬프고 화가 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도입해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자본주의의 병폐에 찌들어 있는 사회도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족끼리 왜 그래? 라는 책을 읽어보면 가족 간에 가장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 소송의 이유들은 대부분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가족이고 뭐고 천년이고 다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돈이 뭐길래? 물질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그다지도 사람을 망가뜨린단 말인가? 내 반쪽이 경매에 관심을 갖길래 그것은 관심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다. 남의 슬픔을 딛고 경제적 윤택을 꾀한다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게임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낸 게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고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돼 집에서 나오지 않는 망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게임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개발해 많은 생활의 유익을 얻고 높은 연봉을 가져갈지 모르지만 남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직업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학원차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다. 모두가 꿈꾸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1%. 전부 다 1%가 될 수 없고 1%가 되더라도 나머지 99%와 잘 지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다. 부자이신가 봐요? 요즘 물가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서 사람들마다 난리도 아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그렇게 물가가 높진 않지만 다른 지역은 정말 많이 물가가 높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부자 동네일수록 물가는 더 비싼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이 빵을 한 6개 정도 사서 올리면서 이거 다 해서 얼마게요? 라며 질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4만 원이었다. 어떤 사람이 아침 식사 사진으로 과일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서 부자신가 봐요. 과일은 사치제인데? 라고 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만큼 가격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행히 우리 동네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만원어치 과일을 사도 3, 4일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봤던 지역은 모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 사실 식품이나 과일만 오른 것은 아니다.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도 올라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난리들이다. 나 역시 그건 느끼고 있다. 전기세를 8,000원 내던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 3만원까지 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2배, 3배 고공행진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더구나 뉴스에서 AI가 배달까지 시작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잃게 되었다. 그리고 한 기업에서는 130명의 직원을 전부 해고했다고 한다. 그 회사는 심지어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 서민들의 삶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가족은 커피를 일주일에 한 번만 테이크아웃해서 먹는다. 평일은 카페에 가서 사 먹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비용이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직장에서 식사를 사 먹고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는 것도 이제는 부자만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내가 살림할게.
일이 너무 들어와 폭주하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한 달을 기다리며 들어오는 학생도 있었다. 너무 많이 하니 몸이 쪼개질 것 같았다. 공지를 올려 그만 받겠다고 했고 상담이 들어와도 짧게 상담했다. 힘들어서 그런 건데 자신감 있게 느낀 건지 더 하려고 하셨고 무리한 스케줄도 다 맞춰주셨다. 내 신랑은 내가 살림할게 여보 일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과외를 하며 학원 일도 하고 있었는데 아이 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떻게 모은 거냐고 다들 난리였고 학원 동료들은 노하우를 알아내려고 난리도 아니었다. 내가 만든 카페에까지 가입해서 노하우를 가져가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였다. 내 카페는 영어 선생님들만 몇십 명이 가입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일들이 생겼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그 많은 학생들을 다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화상영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화상은 사실 실제 수업보다 굉장히 어려웠다. 화상영어로 잠시 잘 될 때도 있었지만 화상영어는 특성상 메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보조로 생각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메인을 결정하고 나서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했다. 지금 전성기 때만큼 잘 되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 화상영어 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수업한 개수를 세어보니 2,000건이 넘었다. 예전에 폭주할 정도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약간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내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다.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살림할게 라는 말 한 번 더 듣기를 바란다. 운동화 한 짝. 운동을 나갔는데 멀쩡한 운동화가 버려져 있길래 들여다보니 한 짝만 있었다. 참 예쁜 컬러이고 치수도 맞는 건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왕에 버리는 거 한 짝으로 버리지 말고 한 켤레로 버렸으면 누군가 주워간 사람이 필요해서 신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걸어가면서 갑자기 간디가 떠올랐다. 간디가 기차로 여행하는 중에 그만 쪼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자 그는 빠르게 다른 한쪽도 벗어서 냉큼 떨어진 쪽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간디 선생에게 그 이유를 묻자 한 짝만 갖고 있다면 주운 쪽도 자신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주운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게 하려고 빠르게 다른 한쪽도 던져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간디의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과 그 배려가 참으로 감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글을 읽다가 어떤 남성분이 쓴 글인데 밤에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한 여성이 자기 앞에 있길래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무서워할까봐 일부러 한참 있다가 걸어갔다는 얘기를 읽었다. 그 여성을 배려하는 행동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작은 배려,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 될 수도 있다.